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10월에 시험이 있었던 TAT 1급 TAT 1급 56회 기출문제 풀이를 차근차근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한 사람은 그랬어요.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담당 조직은 무엇인가? 회계관리,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해서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평가는 이미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감사위원회가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치홍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 기능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감사위원회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 다음은 항공의 상품 거래 내역이다. 10월 말 상품 재고액과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이라 했어요. 그쵸? 그러면 문제 2번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매출액. 매출액은 150개를 9,000원씩에 팔았으니까 135만원의 매출액이 생겼겠죠? 그쵸? 네. 그리고 10월 25일 날 매출 할인이 8만원이 있었으니까 매출 할인 8만원을 빼주시게 되면 127만원의 매출액이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월 말에 재고액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150개니까 위에서 120개가 먼저 나가야죠? 그 다음에 30개가 나가야 되니까 50개 남아있고요. 50개 8,000원. 그러면 40만원만큼이 남아있겠고요. 그럼 기말재고액은 일단 40만원이 되겠네요. 기말재고액은 40만원이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매출 원가는 1일 거 120개, 그럼 6, 22, 그러니까 72만원의 매출 원가가 일단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매입한 80개 중에 30개가 나갔으니까 24만원만큼이 또 빠져나갔겠죠? 그러면 매출 원가가 96만원. 그러면 96만원 빼주시면 우리는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나오죠? 31만원인가요? 네, 31만원의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재고액은 40만원이고 그 다음 매출 총이익은 31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3번. 주식회사 항공의 결산정리사항 반영 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300만원이다. 결산 반영 후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나왔으니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어쨌든 얘네들을 결산에 반영하게 되면 반영하면 성급 미수는 플러스 효과가 생기게 되고 선수 미지급은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득이 되는 거고 실이 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미수 성급 두 개 그래서 30만원은 플러스를 그 다음에 선수 미지급 두 개 50만원은 마이너스를 결국 20만원을 빼주시면 되니까 300만원에서 20만원 빼주시면 28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다음은 항공의 2022년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관련된 거래 내역이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법인조정에서도 많이 하니까 자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T자 계정을 두 개를 그릴게요. 그냥 T자 계정을 두 개를 우리 어떻게 썼죠? 198, 29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해놓고 일단 1월 1일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400만원의 기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500만원의 기초가 있었어요. 부채니까 대변이고 그렇죠? 자, 3월 1일날 퇴직금 100만원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했대요. 지급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만원 없어질 거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도 100만 원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퇴직연금 운용자산 50만 원을 불입함.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50만 원을 불입했으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50만 원을 더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하여 이자 수익이 30만 원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자 수익도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전체 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은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600만 원만큼이 기말로 남아야지 된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600만 원이 기말로 남아야지 되니까 우리는 추가로 얼마를? 200만 원을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해야죠. 결산일 날 우리가 설정하는 게 2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보기를 이제 살펴볼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네,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한다. 손익계산서에 기록할 퇴직급여는 기말에 설정한 게 퇴직급여겠죠? 그쵸? 충당금 안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설정한 게 얘가 퇴직급여예요. 그래서 200만 원이 퇴직급여 설정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산분계 후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380만 원. 그러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만 원 빼니까 380만 원의 기말잔액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2년 말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 누계액과 정부보조금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정부보조금이 있는 자산은 우리가 계속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체 금액하고 내돈과 정부보조금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5번 문제에서 자, 취득원가는 얼마죠? 100만 원. 100만 원의 취득원가가 있고, 그 중에 정부보조금이 40만 원이란 얘기는 내 돈은 60만 원이고 정부보조금이 40만 원이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용연수는 5년이고 그러면 2022년 말이니까 20년, 21년, 22년까지 세 번의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세 번의 감가상각을 하니까 일단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1년에 20만 원씩. 그러면 3번이니까 전체 금액에서는 얼마의 감가상각? 60만 원의 감가상각을 해야 하고, 내 돈을 5로 나누면 이거 똑같아요. 그냥 나누어서 다 계산을 하세요. 내 돈을 5로 나눠 주시면 12만 원이 나오니까 내 돈에 대한 감가상각은 36만 원. 정부 돈도 5로 나눠 주시면 1년에 8만 원씩, 그러면 3번이니까 24만 원만큼의 감가상각을 하게 됐다. 이런 거 이제 답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총 전체 금액에 대한 거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60만 원만큼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의 잔액, 정부보조금은 40만 원이 있었는데 24만 원만큼 감가상각 했으니까 16만 원이 남아있겠죠? 그렇죠? 정부보조금은 16만원,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이 나온 문제는 무조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온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얘가 전체 금액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내 돈에서 감가상각 계산을 해주시고, 그러면 내 돈에서 우리는 얼마가 빠졌죠? 24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죠? 이 금액만큼이 내 장부가가 됩니다. 내 장부가.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면세가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런데 고속철도 과세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과세죠. 그러니까 학원은 원래 교육 서비스업이니까 면세예요. 면세인데 우리가 두 가지,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하고 무도 학원하고 이렇게 두 가지는 과세 대상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당연히 부가세 과세해야죠. 그러면 라번만 정답이 되겠네요. 도서는 책, 면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라번만 하나만 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첫 번째 원고료 나왔어요. 원고료. 우리 원고료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중요한 건 원고료는 필요경비를 몇 프로 인정받는다? 60% 인정받죠. 그쵸? 그래서 필요경비를 마이너스 60%만큼을 빼주시게 되면 60% 600만 원이니까 빼고 나면 400만 원의 원고료의 소득 금액이 생기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건에 대한 알선 수수료 나와 있는데 수수료는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필요경비가 없으니까 실제 필요경비가 제로니까 100만 원이 모두 다 소득으로 잡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승상금이 나왔어요. 우승상금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추어 바둑대회는 다수가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이다. 그러면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에서는 우리가 필요경비를 몇 프로까지 인정해요? 80%까지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400만 원에 대해서 80%에 해당하는 320만 원을 빼고 나면 80만 원이 남겠네요. 그쵸? 네, 80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총 580만 원의 기타 소득 금액이 발생을 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입니다. 문제 8번. 항공에서 근무하는 김혜계 씨의 총급여 6천만 원이라고 했고요. 연말정산 자료의 일부이다. 적용해야 할 의료비 세액 공제액은 얼마인가? 그럼 의료비 세액 공제, 우리 맨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하니까. 그랬는데, 자, 일단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총급여액은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3%. 그러면 18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18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체 총 의료비가 얼마 나왔는지 따져야지 되니까. 그러면 안경 구입비 먼저 60만 원 나왔는데 안경은 5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경은 50만 원이 한도고요. 자,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나와 있는데 산후조리원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6천만 원이니까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죠? 그래서 100만 원을 모두 다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됐고요. 산후조리비.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병원 치료비 350이 발생을 했는데 50만 원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았으니까 실제 사용한 금액은 300만 원만큼을 썼겠죠. 실손은 빼주셔야 하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자녀의 성형수술비는 성형수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우리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총 450만 원이 나왔네요. 450만 원. 그런데 18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80만 원을 빼주시고 나면 270만 원이 나오나요? 그쵸? 27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고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그러니까 공제 대상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몇 프로에? 15%에 15% 그럼 27, 5, 20, 5, 7에 35 그러니까 40만 5천 원인가요? 그쵸? 네, 40만 5천 원이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아마 다 알고는 계시는데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 세율은 15%고 그 다음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법인세법상 입금 항목이다. 1번이 정답이네요. 그냥. 그쵸?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입금 항목이고요. 소각이익은 감자차익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감자차익은 입금 항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우리가 자본잉여금 항목이잖아요. 자본잉여금 항목인데도 유일하게 우리가 입금으로 보고 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었고 외워주셔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소각이익은 입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 보시면 전기 송금으로 인정된 재산세가 환급됐으니까, 송금으로 처리되는데 다시 환급됐으니까 다시 입금으로 잡아줘야죠. 그렇죠? 네.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입 배당금을 받은 경우 외국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중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금 항목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세액 공제된 경우 그러면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가 입금 항목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게 되는 경우는 차액만큼을 입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이 문제는 솔직히 좀 공짜였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다음은 항공의 제10기 법인세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100만원. 당기순이익이 100만원이 주어져 있고, 그러면 우리 법인조정이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법인세 비용부터 먼저 빼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부터 송금 불산입 처리해 주셔야지 되니까 법인세 비용. 우리가 항상 얘는 이렇게 조정, 플러스 조정과 마이너스 조정이 있죠? 그렇죠? 플러스 조정에 일단 법인세부터 먼저 얼마요? 40만원의 법인세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거부터 일단 항상 먼저 시작한다. 그리고 자, 주차위반 과태료 세금과물가금에서 송금 불산입 맞죠? 그래서 과태료 얼마예요? 4만원. 자, 그 다음에 전기대손충당금은 전기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송금 불산입이었는데 전기분이니까 단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송금 산입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대손충당금은 송금 산입 항목으로 얼마예요? 20만원만큼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또 송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니까 11만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기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액, 이건 나중에 가서 계산할 건데 송금의 7만원만큼을 산입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송금을 삽입을 하는 거니까 송금에 산입하니까 우리는 10만원만큼을 또 빼주셔야겠네요. 그러면 각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30만원 빼고 나니까 25만원, 그러면 125만원만큼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나오면 맞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시험 문제는 지금 8월서부터 조금 바뀌면서 이론 문제가 10문제로 줄면서 문제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쉬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다 맞춰주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잠시 후에 다시 이제 실기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